우선은 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위기를 좀 맞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파란불이 막 들어오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막 60% 70% 빠진 종목도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린 것들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게 공달에 오면 항상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전에 또 본다고 하면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왜 투자를 하는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이고 뭐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1년 있다가 꼭 필요한 돈이었다. 아니면 2년 있다가 전세 자금이었다. 그러면은 물렸다고 하면은 빨리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제 생각에는 롱텀하게 내가 이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한 거라면은 지금 빠진 거는 물린 주식을 손절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되게 왜냐면 그렇다고 하면 좋을 때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팔 때 내가 그러면 원하는 그 기업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내가 샀는데 이 원하는 기업이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팔겠다. 뭐 이익으로 볼 수도 있고 신제품일 수도 있고 M&A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됐을 때 팔아야 되겠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조금은 더 현실적인 요새는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주린이라는 분들 했을 때는 주식이 좀 초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전체 포트폴리오 금액에서 내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게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타로 맨날 10% 20% 먹는데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내가 따블이 나야 되는데 과연 그 단타로 또 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불가능해요. 혼자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빨리 정리를 그냥 해버리고 아예 그냥 시간을 더 오랫동안 갖는다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물린 주식들이 있으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 걸 세계 크게 매크로 단위든 아니면 그 기업 단위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조언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업이 괜찮고 실적도 잘 나오고 이번에 1분기 실적 거의 다 나왔는데 잘 나와서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는데 전 세계 증시가 좀 빠져서 내려왔다. 그러면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져가고. 네. 근데 내가 그거를 판단을 못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조언을 구하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요? 일단 실적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한번 재무제표도 다시 한번 보고 맞아요. 네. 또 고수분들의 조언도 좀 들어보면서 이게 정말 펀더멘탈로 괜찮다고 하면 가져가는 거고 참고 오히려 더 만약에 월 적립식 같은 걸로 더 그렇죠. 지지부진을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아니고 테마주였다. 그러면은 사실 좀 힘들 수가 있죠. 잘 모르고 정보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목표나 설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이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으로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정리한다거나 그건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상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이제 좀 매크로 이슈들이 조금 큰 게 있어서 예를 들면 금리 인상도 있고 긴축 재정도 있고 지정학적인 이런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나 배당주, 전통적인 그런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도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좀 중진국 또는 저개발국, 개도국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도국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도 중국 투자할 때 한 5번은 넘게 간 것 같아요. 중국만 투자 목적으로. 가셨어요? 네, 회사 기업 탐방도 하고. 근데 걔네 하는 말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못해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개도국 투자한다? 그럼 어느 나라에 뭐를 투자할 건데? 너가 그 기업을 잘 알아? 그 기업이 루이싱 커피 사태 아시죠? 네, 중국의 스타벅스 회계 조작으로 아예 휴지 조각이 됐어요. 과연 거기에다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중국의 스타벅스니까
너무 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많고 스타벅스인데. 잘 될 거. 과연 근데 그 개도국에 대한 회사를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저는 완전 반대예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그 잠재 성장률이나 경제 성장률은 크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기업 단위로서 못 믿. 저는 정말 못. 내 아들이 아니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아들도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베트남에 빈그룹을 다녀요. 만약에. 그러면은 빈그룹이 내가 이거 되는 거 맞네. 팔리네. 잘 안 해. 이거 CEO 어떤데? CEO 아들도 어떻고? 그 분위기도 어떻고? 복지도 좋고? 회사 안 망하겠다. 나라에서도 트러블 없네? 나라별 트러블 있는데 얘 왕족이랑 우리 얘 딸이랑 결혼하네? 그러면 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까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저도 이제 베트남 투자하고 많이 한다고 베트남도 많이 갔어요, 사실. 저도 다 발로 뛰어본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연 그거가 맞는 방법일까라고 했을 때는 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결과가 썩 좋지는 않은 건가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더 롱텀하게 가져갈 거니까 가져가고는 있는데,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이나 한국 그냥 요 정도가 일단은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 이슈가 있어서 저는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예, 뭐 투자하는 거에마다 좀 다르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이 굉장히 좀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 국내 주식 쪽도 어쨌든 좀 뭐 수익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해외 주식을 막 너무 막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개도국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더 큰 리스크고 추가적으로 환 리스크가 너무 커요. 환율은 아무도 못 맞춰요. 예. 그나마 내가 빈그룹 다니면 빈그룹 좋은지 안 좋은지는 맞출 수 있는데 환은 아무도 못 맞춰요. 그래서 그 이중통화에 대한 환 리스크가 있어요. 달러로도 전환해야 되고 달러에서 또 동으로도 전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거의 도박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뭐 달러 맞추는 것조차도 힘든데 뭐 달러만 맞출 수 있으면 달러만 사놓으면 되죠. 달러 쌀 때는 싸놨다가 지금 이제 뭐 한 1,300, 1,290원 되면 1,300원 되면 팔아야지 이러면 얼마 땡큐예요. 근데 그것 또한 불가능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개도국은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너무 크다. 잠재성률이 크다고 해도 그냥 펀드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펀드로 연금이나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하시는 거는 좋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그쪽에 나가 있는 애들 미래에셋이든 삼성이든 나가 있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롱텀으로 하면은 그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 또한 팔 때가 문제죠. 걔네들도 유동성이나 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팔 때 확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중국 뭐 보셨겠지만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망가질 때는 못 쫓아갑니다. 망가지는 거를. 당일날 판다고 당일날 해소가 되지가 않아요. 네, 5일 걸리죠. 3일 걸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물론 이제 내가 정말 친한 뭐 와이프가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다. 베트남인데 또 고위 공직자도 또 알고 얘네 정책도 알고 너무 걔네들의 뭐 민족성, 뭐 전통, 그다음에 걔네들의 이제 뭐 삶의 방식들 흘러가는 MZ세대들의 그런 트렌드까지도 안다고 하면은 나는 한국인이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은 해볼만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자주 쓰는 뭐 물건이나 이런 뭐 여기 뭐 기업이나 밥집이나 이런 것도 잘 못한다고 하면서 캐치업 돼서 뭐 따로 사면 돼 이제 뭐 나눠서 사면 돼 이래놓고 무슨 뭐 개도국에 아무도 모르는 회사들 그 캐치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기보고서 나오는 거 보기도 힘들 텐데. 그러네요. 힘들 것 제 책에서 소개해 주신 내용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책도 막 정독해서 막 보시지도 않으실 텐데 따로 그렇게 하시는 게 뭐 1등 기업만 투자한다 뭐 이런 개념에서 각 국의 1등 기업만 투자한다는 말씀도 있긴 했는데 그것도 좀 그냥 그 1등 기업을 모아서 펀드로 했으니까 그나마 왕정이지. 뭐 인도네시아 고무 회사가 걔네 뭐 시총 1등인데 그렇게 투자해서 과연 될까요? 수출 이제 불허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그 관련된 주는 올랐지만 걔네들 회사는 또 확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또 말씀하셨던 이제 가치주나 배당주 담는 게 어떠냐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가치주 배당주가 이미 좀 많이 올라서
오늘 사시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좀 그냥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되고, 원래 가치주나 배당주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담아놨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사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분 성향이 그냥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나 자신을 알아서 내가 지금 가치주나 배당주 미리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뭐 CJ 우선주 뭐 이렇게 나중에 또 전환하는 건데 전환 조건이 좋아요. 이런 것들 특별한 것도 있고, 뭐 나는 잘 모르겠고 1년에 한번 볼까 말까인데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냥 삼성전자 우선주에 넣어놓겠다. 왜냐면 삼성전자 많이 빠져났으니까. 뭐 그러면은 또 뭐 좋으실 수도 있고. 근데 KT도 많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뭐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거의 최고점으로 많이 올라왔고 배당 많이 주는 종목인데, 금융주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과연 그게 그러니까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막 많이 올라갈 땐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가치주 배당주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여러 차례 금리 인상도 남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니까 가치주 배당주 담겠다. 여러 차례 금리 인상도 남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크니까 성장주를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이거를 거의 반반 갖고 있었는데 네. 오른 그런 배당주를 팔고 네. 많이 빠진 성장주를 사는 투자 전략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거를 한꺼번에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 또한 타임적인 시프팅을 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표했던 가치주나 배당주로 해서 목표했던,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작년까지만 해서 그 배당을 받았어요. 만약에 올해 4월에 근데 이제 1월, 2월, 3월은 뭐 그냥 뭐 장이 계속 안 좋았으니까 가치주는 올랐을 거고 배당주도 올랐을 테니까 놔둔 거고, 근데 내가 목표 수익을 어느 정도 달성했으면 지금 이거는 매도를 해놔도 좋아요. 매도를 해놓고 현금을 들고 있어도 좋고, 그래서 뭐 성장주 올라가는 거 내가 좋게 보는 거 많이 빠졌을 때 팍 쇼킹 날 때만 좀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배당주 팔고 내일 이거 성장주 사고 이것 또한 맞진 않죠. 시장이 또 그렇게 금방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땐 쉽게 팔면 안 돼요. 내가 한 배, 두 배, 세 배 올랐다고 해도, 왜냐면 장이 좋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더 올려서 가요. 네.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만 미끄러지고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확 더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기마다 다 워낙 달라서 그거를 체킹하거나 이 트레이딩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 근데 반반이라고 했을 때 지금 기준에서 저는 그래도 가치주 배당주를 조금은 더 가져가시되 성장주도 손해가 좀 너무 많이 났으면은 시프팅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손해 난 거를 어느 종목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성장주 내에서? 네, 성장주 내에서도 이걸 시프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담아놓는 거예요. 이게 더 빠진다고 해서 더 빠질 수는 있는데 빠지고 리바운딩 되는 게 이쪽이 더 크면은 이쪽으로 옮겨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중소형주로 빠져고 카카오 네이버로 다 있는데 내가 시장이 더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중소형주는 근데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안 좋아. 그럼 이거 그냥 다 팔고 카카오나 네이버 들어가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치주 배당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바꿔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너무 큰 일인 것 같고, 지금은 관망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내가 관망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맞는 종목이 맞다라고 하면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키워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 네. 환율 투자는 좀 어떠세요? 달러 투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은 아무도 못 맞죠. 저는 해외 딜러를 했었기 때문에 달러를 굉장히 많이 사고 팔고를 해봤어요. 돈도 정말 많이 잃어보고 회사 돈으로 하는 것도 보고 다 했는데 달러는 못 맞춰요. 그리고 달러를 지금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미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상방이 이미 열려있는 있어서 1,35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는이나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찌라시 같은 거로는 이렇게 좀 들린 적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새롭게 또 바뀌었기 때문에 신정부에서 뭐 이제 바뀐 하는 총재분에 대한 이제 스탠스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달러가 있으신 분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지금 맞는 것 같고요. 이미 있으신 분들은. 네. 근데 지금 있으신 분들이 내 목표 수익이 달성해서 했다고 하면 달러를 환전을 해서 원화로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지금 달러로 전환하는 거는 너무 오른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로 바꾼 다음에 미국 주식 사는 것도 좀 그런. 절대 완전 극구 반대예요. 네. 이 마이너스 1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도 저도 모르겠다. 그냥 현금 보유하고 있자. 이런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네. 대신 현금 보유해 있을 때 공부를 하셔야죠. 내가 좋아하는 거 뭐지? 일단 뭐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뭐지? 내가 돈이 얼만큼 필요하지? 그럼 내가 얼만큼 필요한 거에서 주식 투자로 벌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거기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 상황 보고 분할 매수하고 빠지면 더 사야지. 뭐 이런 것들도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시장은 반드시 또 올라요.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네. 현금 그냥 그대로 갖고 있지를 잘 못하시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쓰고 싶잖아요. 혹시 현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갖고는 있겠는데 진짜 어느 정도까지 기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갖고 있어 봐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본 그 주식으로 많이 성공하신 분들은, 딜러분들이나 이렇게 분들은,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 집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뭐 다 있어요. 없는 은행이 있잖아요. 농협. 제일 여기서 가려면 제일 먼데, 거기다 돈을 맡겨놔요. 현금을. 근데 인터넷 뱅킹이 안 돼요. 내가 가서 찾아야 돼요, 무조건. 그런 데다 넣어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현금 비중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이거 완전, 맞아, 여기. 완전 자신감 생겼어. 이 공부가 내가 다시 돌려보고, 다시 보고, 다시 공부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들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때 가서 찾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근데 저는 굳이 기준을 말하자면 한 3분의 1이에요, 항상. 3분의 1은 해외 주식, 3분의 1은 국내 주식, 3분의 1은 CMA 같은 유동성. 그래서 내가 위기가 왔을 때 시프팅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300만 원 가지고 100 하는 거는 좀 아니고, 그거에 커질 때 2배, 10배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되면은 의미 있는 수익이 났을 때, 10%나 20% 났을 때, 그래도 뭐 몇천만 원 단위로 수익이 날 수 있으면, 그 정도면 그래도 되게 자동차 한 대 값이든, 아니면 월세든, 아니면 전세든,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정도 고민을 하면서 일하는 게, 내 연봉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서 3억 정도로 주식으로 불린다 하면 미국 해외 주식 1억, 국내 주식 1억, 그다음에 현금 1억. 근데 지금은 환이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해외 주식의 일부분은 정리를 했을 거고 환을 좀 옮겨놨겠죠. 그러면은 해외 주식 한 7천, 6천, 5, 6천, 국내 주식 한 1억 3, 4천, 현금 한 1억 3, 4천 좀 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을 테니까. 근데 보통 장 좋을 때는 현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현금 이제 현금을 갖고 있더라도 3개월마다 은행 금리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는 전단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은 투자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손해는 아니니까. 항상 현금 조절하는 게 진짜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기관들이 투자 수익이 더 좋은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남의 돈으로 하다 보니까 빠지면 이제 마이너스 수익이 구간이 되면은 그냥 바로 명확하게 그냥 다 커트해요. 자기 심리를 반영하지 않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펀드 매니저나 다 이렇게 내 돈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 잘 되려면 수익을 높여야 되니까 무조건 명확하게 마이너스 됐다 그러면 다 팔아버려요. 네. 그게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손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놔두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회사를 더 보고 공부하고, 더 전화하고, 더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시지도 않아요. 그냥 술만 드시죠. 예. 그러니까, 좋은 점으로 나오는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숏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이 빠질 때는 걔네들이 이 하락분만큼 다는 아니지만 하락의 일부분만큼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게 숏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메이크업을 하는 거네요. 네네네. 항상 개인 투자보다 수익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부디, 그러니까 이번 이런 좀 어려운 장에서 좀 많은 분들이 생존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찾아낸 저평가 주식 53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싸고 좋은 주식 한번 필터링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 보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1년 동안 영업일이 250일이에요. 200일이 빠져요. 아직 올해 5월 중순밖에 안 갔거든요. 200일이 빠진다고 하면 한 9월, 9월, 10월까지는 빠져도 돼요. 근데 더 계속 막 엄청 계속해서 빠지진 않겠죠. 뭐 빠지는 종목들, 막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좀 그렇겠지만. 근데 이 50일 오르는 날이 훨씬 많이 올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사 있다고 해서 200일 빠지고 오르면은 그 2분일 수도 있지만 똔똔일 수도 있지만 내가 좋은 종목을 계속 공부를 해요. 빠지면 나한테는 더 호재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타이밍이나 그 장이 좋아지는 분위기는 언론이 항상 가르쳐 줄 거예요. 내 친구가 가르쳐 줄 거고. 나 또 뭐 샀다, 뭐 있다. 나 이제, 나 다 팔았어. 나 이제 하나도 없어. 주식 절대 안 해. 이제부터 상승기예요. 그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내가 그때 뭘 사야 될지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기예요. 내가 젊으신 친구들한테, 젊은 투자자분들한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서 배워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거고, 뭐 약간 연세가 있으시거나 좀 뭐 내가 이제 했던 투자분들은 과거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IMF 때, 리먼 브러더스 때, 뭐 심지어 코로나 같은 것도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지금이 막 너무 힘들다 뭐 한다 항상 그래왔어요. 주식시장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슬퍼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을 해야 내가 공부를 하고 들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내가 가져간다 생각하시면은 지금 또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포지수랑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면 막 그 최악은 아니더라도 네네네. 지금 상당히 그 공포가 만연한 장이라고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달 정도 더 지켜보다가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혹시 좀 현금 여유가 좀 많으신 분들은 네네. 조금 담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은 미리미리 조금씩 있어야 사람인지라 내가 업이 이게 아니면 갖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부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조언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장님. 네,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 하고 그럼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찾아낸 저평가 주식 53의 저자이신 황우성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